모든 문제의 근원을 모르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껍데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면 쉽게, 아주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예를 들어 피부에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면 되는 것처럼. 하지만 대부분의 중병은 눈에 보이지 않고 증상만 가지고 판단하기 힘들죠. 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같은 제2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도전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그 이유는 어떻게 습득하는지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 또는 엉덩이 붙이기만 하면 된다. 참고로 엉덩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없어요. 쉐도잉 하면 된다. 발음은 몰라서 그렇다. 패턴 학습을 해야 한다. 또는 외국인의 발성은 다르다. 수많은 이러한 증상에 대한 대처는 대부분 눈 또는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접근하는 1차원적 방식이에요. 이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고민할 이유도 없는 거죠. 언어학. 결국 언어학이란 건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봐야죠. 언어학은 근대에 와서 하나의 학문으로서 자리 잡았어요. 그것에 큰 공헌을 한 분은 역시 노암 촘스키입니다. 그래서 근대 언어학의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심리학 또 철학의 한 분야였던 것을 별개의 학문으로 만든 그것의 의미를 알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쉽게 생각했던 것보다 언어 습득의 진실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언어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언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뇌과학도 들어가고 심리학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물론 언어학도 들어가고 종합적인 복합적 학문으로서 접근합니다. 자, 일부 유튜버나 영어 강사의 특별한 자신의 경험담은 그냥 참고 수준의 방식이지 절대 그들을 따라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런 경험담은 넘쳐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방법으로 자기가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수능 영어 점수를 이 수업을 들어서 또는 저 수업을 들어서 올랐다는 경험담은 많지만 그래서 영어를 잘하게 되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자, 도미노 같은 문제의 그러한 첫 번째 원인을 찾아 방법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영어 강사의 길이며 여러분도 그 첫 번째 원인을 찾아서 영어를 접근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암 촘스키라는 사람을 기본 베이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뭡니까? 유니버설 그래머입니다. 또는 스티븐 핑거가 말했던 정신언어. 영어라는 어떤 언어도 결국에 하나라는 거죠. 국어도. 그것을 갖고 들어간다면 우리가 많은 오류를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body tends to accumulate problems. 우리 이제 신체에 관한 이야기인데 신체도 마찬가지죠.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body라는 것도 결국에 문제를 축적하는 경향이 있죠. 흔히 begin with one small, 하나의 조그마한 겉보기에는 minor, 사소한 imbalance, 밸런스가 깨진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다 축적이 되죠. This problem causes another subtle. 자, 이런 문제는 또 다른 subtle, 미묘한 imbalance,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을 야기시키죠. 조그마한 것들 야기시키고 그의 트리거나 또 다른 걸 야기시키며 그 다음에 several more, 더 많은 것을 촉발하게 되죠. In the end, 결국에는 you get the symptom, 하나의 증상을 갖게 되죠. It is like lining up, 꼭 시리즈, 일련의 도미노를 쭉 줄 세운 것처럼 그런 거예요. All you need to do, 당신이 해야 될 것은 바로 knock down the first one, 첫 번째 것을 knock down 시키는 거죠. 많은 others will fall too. 그 많은 다른 것들은 역시 똑같이 fall,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what causes the last one? 무엇이 마지막 것을 fall, 넘어뜨렸는가? 무엇이 마지막 것을 넘어뜨렸는가? appears. 분명 it wasn't the one before it. 그 앞에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또는 the one before that. 그
이 앞에 있는 것은 아니며 또 저기 앞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첫 번째 거죠. 도미노가 쭉 돼 있고, 자, 그 상태에서 도미노를 이걸 탁 치면 이런 거죠. 당신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거 넉다운 시키면 쭉 무너지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자, the body works the same way. 몸이라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거든요. The initial problem, 초기의 문제가 흔히들 unnoticed, 눈에 띄지 않아요. It's not until some of later, 나중에 도미노가 fall, 일부 도미노가 무너지는 때까지 Morpheus, 좀 더 명백한 clue, 실마리나 심토, 증상은 appear, 나타나지 않죠. 그렇죠? 인데ed, 결국 여기에를 headache, 두통을 얻거나 또는 fatigue, 피로감을, 또 depression, 우울감을 얻게 되죠. Even disease, 심지어 질병도 얻을 수 있습니다. When you try to treat, 당신이 last dominor, 마지막 도미노를 치료하려고 할 때, just the end result, 최종 결과인 증상을 치료하려고 할 때, 그때 cause problem, 문제의 원인은 뭐다? isn't addressed, 다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 도미노를 치료하려고 할 때 문제의 그 근본 원인은 사실 우리가 관심을 주고 있지 않는 거죠. 사실 first 도미노가 원인인데 그게 primary problem, 그게 제1의 원인인데 말이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모든 것은 근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왜 물리학에서 자꾸 원자를 쪼개가지고 쿼크로 만들고 왜 계속 근본 들어가는 걸까요? 말 그대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접근법을 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어라는 것도 첫 번째는 난도질에서 찾아갔지만 이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근본 원인은 우리 뇌에 있는 타고나는 어떠한 무의식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잠재의식을 얘기하기 시작한 분, 이게 바로 프로이드죠. 그렇죠? 프로이드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프로이드는 물론 유대인이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공교롭게도 이것을 받아서 언어라는 것은 무의식의 영역이며 잠재의식이 혼재되어 있는, 의식과 잠재의식이 혼재되어 있고 어디까지가 의식인지 어디까지가 무의식인지를 구별이 안 된다라고 말한 분이 바로 노암 촘스키예요. 생득성이라고 하죠. 결국에 뭐예요?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언어는 뭐다? 태어난 능력이다. 우리가 키운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걷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능력이죠. 걷는 것을 가르친다? 또는 걷는 것을 배운다? 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엉덩이를 붙이고 배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라는 것도, 영어인 언어도 우리가 이렇게 엉덩이를 비비면서 열심히 뭔가 공부하듯이, 예를 들면 인지 능력이죠. 인지 능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은 아니다. 뭐 어떤 사람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쪽에 어떠한 뭔가가 있는 거죠. 이것은 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의 어떠한 방식에서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핵심이 이건 아닙니다. 이거라고 했다면 이미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영어 강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 공부해도 안 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언어는 습득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단어 암기나 문법 구문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식을 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 버리고 있고요.